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했던 함수의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기본 내용을 배웠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함수를 하나씩 배웁니다. 자, 어떤 게 나오냐면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뭐 이런 여러 종류의 함수들을 순서대로 배우는데 오늘이 첫 시간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듯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 1차 함수죠. 그래서 직선 수업을 제대로 들은 친구들은 솔직히 오늘 내용의 거의 반 이상은 다 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어쨌든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1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직선에서 기울기죠. 기울기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 오해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X축과 45도를 이룬 직선 기울기가 1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2가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3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서 Y축에 굉장히 가깝게 그려진 직선이 있다고 칩니다.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대충 100쯤 된다고 보이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1000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00 되면 직선이 Y축의 왼쪽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질 뿐이죠. 자, 이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마찬가지 아래로 밑으로 45도 내려가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Y축에 계속 가까워져서 많이 근접한 직선은요. 대충 마이너스 100쯤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이너스 1000이 된다고 해서 Y축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Y축에 가깝게 접근할 뿐이죠. 자,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함수식인데요. 결국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썼던 것이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복습으로 그냥 다 써볼게. 자,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새로운 공식이 나왔는데 외우지 않고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자꾸 구하면 너무 늦어요. 두 번째는 두 점 a, b하고 c,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됐죠? 구조는 얘랑 비슷하죠? 지나는 점이 a, 이렇게 해서 a, b가 되고요. 이 자리에다 기울기만 곱하면 똑같잖아. 1번하고. 그 기울기가 어떻게 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 절편하고 a고요. y 절편하고 b예요. 자, 절편 두 개로 직선 만들면 절편분의 x 플러스 절편분의 y가 1 이렇게 나오죠. 자, 공식 3개 꼭 외우시고 활용하세요. 그냥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무조건 고집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나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용은 두 그래프 A는 0, B는 0이 있습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식이 어떻게 됐죠?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 식에다가 문자를 하나 곱하고요. 다른 식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죠? 기억나요? 네, 이게 두 그래프의 교점 지나는 그래프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꼭 이게 직선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원에서도 그랬죠?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찬가지 하나가 직선이고 하나가 포물선이어도 그 두 그래프의 교점 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만듭니다. 네, 그렇죠? 포물선 원이어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어떻다? 이 그래프는 절대로 A는 0, 이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없죠. 기억납니까? 자, 요 내용까지 같이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뭐 종합적으로 직선들인데요. 뭐 간단한 문제 하나로 복습은 넘어갑니다. 자, 한 문제가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교재 있죠? y 플러스 mx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0이다라는 요 직선이 다음에 그려져 있는 도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도형,
마름모인데 좀 이쁘지 않은데, 자, 요 마름모하고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문제입니다. 뭐 간단해요. 그래서 자, 요 직선을 그러면 여기다 그려서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리나요? 쌤, M이 있으니까 못 그려요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지수가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있는 직선은요, 항상 정점이 있다는 걸 꼭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럼 쟤를 갖다가 M에 관한 식으로 묶어주면 x-4 플러스 y-5는 0이 되니까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로 생각해 보세요. M이 값이 뭐든지 간에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는 분명히 x가 4면서 y가 5면 되겠죠. 결국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개념이 생겨요. 자,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4,5가 어딨냐면 요 위쯤에 있네요. 자, 요쯤에 4,5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 여러 개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도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반드시. 그럼 어딜까요? 움직여봐. 어디서부터야? 그러지? 응? 그러지? 요 점을 지날 때가 있잖아, 그지? 요 점을 지날 때보다는 어때야 돼요? 요 점은 항상 지나니까. 요 점을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맞죠? 잘 봐. 여기서 파란 직선이 오른쪽 끝이 더 올라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잖아. 그러면 분명히 요때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보단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계속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어디까지야? 잘 보면 그러네. 요렇게 될 때보다는 아니잖아. 결국 직선은 요 사이를 움직여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요 사이를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기울기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각 기울기 한번 구해봐요. 요 기울기 얼마야? 응? 여기가 0,1이니까 4,5하고 그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나오죠? 기울기가 1 나옵니다. 자, 요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Y축에 평행한, 즉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 없지요. 기울기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라고 답을 쓸 거라고 예상하면 위험합니다. 자, 기울기는 어때요? 분명히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뭐보단 작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크면 되는 거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직선이요. 그치?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수록 기울기가 계속 커지잖아. 그러다가 아무리 커져도 절대로 이 세로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기울기가 1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나요? 자, 어디가 틀렸는데요? 이런 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들이 기울기를 m으로 많이 내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보세요. 이 식을 y로 정리하면 어때? 마이너스 mx로 시작하잖아. 그죠? 그럼 기울기가 m이 아니라 현재 마이너스 m이에요. 현재 기울기라는 것이. 그지? 그 기울기가 1보다 커야 되냐? 그림에서. 자, 따라서 m의 범위는 그렇죠? 어떻게? 작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조심하세요. 자, 이제 요 1차 함수는 복습을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은 문제는 충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부등식의 이해라고 일단 제목은 붙였는데요. 자, 1차 함수를 배우고 1차 함수를 부등식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2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를 부등식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마찬가지예요.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각함수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으로 함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자, 먼저 문제가 이거예요. 함수가 하나 주어지고요. 어떤 범위에서 이 함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y값이죠. 그럴 때 m의 범위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프라고 봐요. 그래프. 응? 그래프. 그러니까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아니야. 십가에서 배웠던. 응? 그래프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y는 fx가요. 크다 0인데 이 0도 y로 보면 두 개의 함수 중에 이 함수 y값이 더 이 함수 y값보다 큰 거거든. 우린 이거를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들으면서 용어와 부등호의 관계, 그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함수보다 이 함수가 더 y값이 크다.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더 위쪽에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림 한번 그리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x축이 있고요. 변수가 x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되고요. 1은 빠집니다. 자, 이 범위에서야. 문제는 이 범위에서야. 그러니까 가상의 세로선을 여러분들은 그리는 게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보자 이 말이야. 이 안에서만. 자, 이 안에서 함수가요. 직선인데 항상 0보다는 크대. 즉 이게 뭐야? x축이잖아. x축보다 이 함수 직선이 더 위에 있다. 맞죠?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직선이 이렇단 얘기야. 그지? 요 범위에서는 항상 이 직선이 x축보다 더 위에 있잖아. 맞죠? 이러면 돼, 안 돼? 되지? 이것도 위잖아. 이래도 되고 뭐 좀 높아도 되고 좀 높아도 좀 낮아도 되고. 맞죠? 아, 이런 직선이 된다는 얘기구나, 얘가. 그러면 이런 직선이 되기 위해선 뭘 만족해야 될까요? 이 함수 fx가? 자, 이런 건데요. 여기 그려놓은 직선의 공통점은요. 마이너스 1에서도 함수값이 다 올라가 있죠. 전부 다 y값이. 1에서도 함수값이 다 올라가 있잖아. 모든 직선이. 생각해봐. 결국은 공통점이 아하 마이너스 1에서의 y값도 올라가 있을 거고 1에서의 y값도 x축 위에 즉 양수값이 나오겠구나 가 여기 있는 직선들의 공통점이에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요. 항상 여러분들은 부등호의 등호를 조심해야 됩니다. 꼭 조심해야 돼요. 등호를 넣을지 말지. 그러니까 이렇게 쌤 심지어 얘기해요. 부등호는 세상에 2개가 아니라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넷 중에 뭘 쓸까를 항상 고민하세요. 항상. 부등호를 쓸 때마다 넷 중에 뭘 쓸까를 고민해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잘 봐. 마이너스 1은 이 직선이 지나도 될까 안 될까?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지나가 봐. 한번 직선이.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가 0보다 즉 x축보다 큽니까? 보세요. 이 직선은 이 주어진 범위에서 0보다 커요? 그렇지 않잖아. 왜? 요 점에서는 fx가 0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0보다 크다고 할 수가 없잖아.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은 지나가선 안 됩니다. 이 그림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지? 근데 거꾸로 1은 봐요. 어떤 직선이 1은 지나갔어. 이렇게. 1은 지나갔지만 어차피 범위에는 1이 없거든. 그러면 1을 뺀 이쪽 범위에서는 함수가 양수가 되죠. 직선은 지나갔어도 주어진 범위에서는 함수가 양수가 맞아. 그러니까 직선은 1을 지나도 된다는 얘기지. 자, 잘 이해해보세요. 잘 이해, 천천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는 거고, 이제 뭐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f-1은 뭐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게 나오죠. 1은 f1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3m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두 개를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아주면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봅니다. 자, 이것도 함수로 이해할 텐데요. 자, 주어진 범위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그리고 1은 안 들어가요. 자, 요 사이에서 직선의 y값이요.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갖도록 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아까처럼 직선이 위로 가서는 양의 값만 가지게 되니까 양음을 다 가지려면 당연히 어때? 그래,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양의 값, 여기서는 음의 값 갖게 되잖아. 그지? 이 범위 안에서. 맞네요. 그럼 결국 뭐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고 뭐 이래도 지나도 상관없겠네. 그죠? 양음값만 가지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그려놓은 이 직선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제 이 노란 직선들의 공통점은. 자, 이것도 잘 해봐. 요 직선은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내려가고 1에선 올라가 있잖아. 근데 요 직선은 여기선 올라가고 여기선 내려가 있어요. 반대로. 즉 f-1과 f1 두 값을 봤을 때 어때? 얘가 음이면 얘가 양 되고 얘가 양이면 얘가 음 돼버리네. 그지? 그런 관계를 다 만족하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표현할까요?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 수학적인 표현은 뭘까?
그래, 곱해서 음수다죠. 조심해야 돼. 곱해서 음수답니다.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 자, 그런데 등호를 넣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거든. 등호를 넣을까 말까. 등호를 넣을까 말까란 말은 이 값들이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즉, 직선이 이 끝점을 지나가도 될까 안 될까. 보세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버리면 이 범위에서 양음이 다 나오나? 그렇지 않잖아. 양밖에 안 나오잖아. 0이나 양밖에 안 나와. 그렇다고 여기를 지나면 어때? 1을 지나면? 마찬가지. 양밖에 안 나오잖아. 양의 값밖에. 그지? 음의 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 끝점은 지나면 양음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0 될 수도 있지만 음의 값이 다 나오진 않아요. 보면. 결국 등을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직선은 이 끝점을 지나선 양음값이 다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뭐 식은 만들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요. 얘가 3n 플러스 1이 돼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부등식만 풀면 답인데요. 자, 봐. 2차 부등식이지? 이제 풀면 돼. 어떻게 풀죠? 0보다 작으니까 그지? 0 되는 값이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게 0 되는 값이 1이니까 작다면 4이다. 그렇죠? 자, 이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들 부등식에서 실수하는 친구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이 부등호로 답을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함수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M축에서 생각하면 되지. M축에서. 절편이 뭐야?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 되고 그 다음 2차 함계수가 뭐야? 음수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전개했을 때. 음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거든. 그치? 그럼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곳은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가 되잖아. 그치? 조심해야 돼. 따라서 M의 범위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또는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으로 이제 1차 함수를 이해하는 거를 좀 공부를 했는데 자,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끝났고요. 자,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게 뭐냐면 실제 문제가 잘 보세요. 요렇게 나왔지만은 이거를 장난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내면 문제를 자, fx를 잠시 y로 쓸게. y는 해놓고 2xm 플러스 x 플러스 1을 주고요.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m 여기에서 항상 y가 양수다가 성립 이렇게 냅니다. 자, 문제 한번 잘 비교해요. 문제하고 이 문제 비교해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중요한 건 변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수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변수가 x 그래서 x축에서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변수가 뭐야? m입니다. m. 그럼 요 직선은요. 직선은 기울기가 2m이 아니야. 큰일 나요. 기울기가 2x예요. 2x. 그리고 x 플러스 1이 y절편인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수만 m으로 바꾸면 되니까 실제로 아까 있는 풀이와 똑같은데 x만 m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거를. 이해 가나? 그래서 이거를 m축으로 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똑같아. 직선은 이 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f-1은 양수고 f1은 또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두 개 만족해야 되는데 f-1은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어? x에 넣어? x에? 아니야. 변수 m이야. 그지? m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고 1 넣어서 똑같이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변수를 파악해서 문제를 그 변수 축에서 정확히 풀어야 된다.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상가함수 이렇게 배워나가는데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빠른 방법을 익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소개를 하는 방법을 꼭 익히셔야 돼요. 자, 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인데요. 어떤 거냐면 유형별로 지금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인데 자, 첫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이 붙은 함수. 자, 이런 유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가 하나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y는 절대값 fx. 자, 이런 기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더하기 x가 있다. 그랬을 때 이게 fx라면 지금 여기서 쓴 표현은 어떤 거예요? x에만 절대값을 요렇게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 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런 거예요.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 이렇게 어떤 특수한 절대값의 형태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암기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원래 범위를 나눠 그리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특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래프는 범위 나눠서 그리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교재나 여러분들 기본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특수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기본적으로 얘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정상이죠. 두 가지. 어떤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누거든. 그럼 이때는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그냥 fx가 되겠죠, 아내가. 얘는 어떻게 돼? y는 f-x가 되겠죠? 음수니까. 그러면 y는 fx를 이 범위에만 그려보자는 얘기거든. 첫 번째 경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저 그래프를 참고해봐. 참고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fx를 그리는데 어디만 그린다고? 여기만 그린다고. 그럼 결국 이쪽은 없어지는 거겠죠? 됐네? 그 다음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요.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fx 그래프가 y축에 대칭된 그래프 아니야. 맞죠? 이동 잘 생각해봐. x보호가 바뀌었으니까 fx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합니다. 그러면 fx가 y축 대칭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그리란 얘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이게 없어지고 그냥 여기만 남는 거죠. 여기만. 이해 가요? 무슨 말인가? 그럼 결국은 두 가지 경우를 마지막에 합집합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합집합한 게 이 그래프가 됩니다. 맞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할 건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건 잠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빨리 그리는 방법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그 설명도 잘 보세요.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즉, y는 fx를 그냥 그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y축의 왼쪽은 버린다라고 돼 있죠. 그 y축의 왼쪽을 버리세요. 자,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려. 얘 오른쪽만 남았어. 얘를 갖다가 y축에 대칭합니다. 그럼 얘를 갖다 y축 대칭하면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기존에 있었던 y축 오른쪽 그래프를 그대로 합칩니다. 이해 가세요? 결국은 아까 봤던 그 모양이 나오거든.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이 없는, 그러니까 요 절대값 두 개를 지운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 그래프의 y축의 오른쪽만 남기고서 걔를 y축에 대칭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답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꼭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교재에 있는 그대로 말을 외우는 게 아니야.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면서 익히셔야 돼요. 응? 자, 한번 지금 계속 합니다. 이제 y지만 절대값이 있어요. 뭐 얘도 한번 설명을 잠시 해볼까요? 뭐 이 설명은 솔직히 보여주는 거지. 외울 건 밑에 있는 거거든. 자, 한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y가 0보다 클 때하고 y가 0보다 작을 때 나눠보세요. 두 가지로. 그럼 y가 0보다 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냥 얘는 마이너스 y는 fx가 되니까 마이너스 옮기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요 그래프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부분만 얘를 그리란 뜻 아니야. 그지? 이때는 얘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디야? y가 0보다 큰 부분이 결국 어디예요? 요 x축의 위쪽 두 개죠? 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됐고, 마찬가지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y보고가 바뀐 거니까. 그지? x축 대칭한 거지? 그럼 fx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요 부분만 그리란 거거든. 그럼 어디야? 결국 x축 아래쪽을 뜻하니까 얘가 남은 건 여기하고 여기만 남겠죠? 그럼 여기는 없는 거지. 이해가? 그럼 결국 여기 진한 두 선하고 여기 진한 두 선을 합집합한 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과정을 다 밟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빨리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즉, y는 fx를 우선 또 그려요. 요걸 먼저 그려. 그래서 x축의 아래쪽을 버립니다. 자, 바로 버려. 그 다음에 x축 위쪽에 있는 애만 x축에 대칭해.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x축 대칭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놈하고 원래 있었던 x축 위쪽에 있던 그래프를 합칩니다. 그래서 이 노란 그래프가 바로 답이 돼요. 자, 꼭 방법을 이걸 써 있는 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리면서 꼭 방법을 익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x에도 절대값이 붙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붙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과정 안 보일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범위 나누면 결국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 빨리 그리는 방법만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자, x, y에 모두 절대값 쓰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러니까 요 절대값도 지우고 요 절대값도 지운 그래프를 그리라고 우선. 됐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1사분면만 남겨요. 방법을 외워.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남겨요. 그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건 싹 지우겠지? 이 손이 지우개네. 자, 이렇게 지운 다음에 걔를 사방에 대칭해. 사방이라는 건 x축, y축, 원점 싹 다. 그럼 결국 얘를 y축에 먼저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네. 그림은 좀 이상하네. 그 다음 얘를 x축 대칭하면은 어떻게 돼?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를 원점 대칭하는데 그건 결국 얘를 밑으로 대칭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리면 결국 거기다가 아까 있던 1사분면의 그래프까지 다 합칩니다. 이렇게 1사분면만 사방에 대칭한다.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은 y는 절대값 f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겁니다. 식 전체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요걸 그린 다음 x축 아래쪽에 있는 애를 위로 접어 올려요. 그럼 밑에 것만 위로 올리니까 이게 이렇게 되거든. 이해가지? 그럼 결국 밑에 거는 접어서 올렸으니까 어때? 없어지겠죠? 그지? 그 밑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접어서 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거 위에 거하고 접어서 올린 거하고가 답이 돼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네 가지가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x, y에 둘 다 절대값, 식 전체의 절대값. 이거는 특수한 유형이 특수한. 그래서 범위 나눠서 그리지 않고 이런 방법을 꼭 익혀서 빨리 그린다. 계속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자, 5번인데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절대값이 여러 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고 절대값 안엔 전부 다 1차식이야. 그럼 이거를 뭐 우리가 평상시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치자면 범위를 다 나눠야 되거든. 자, 우린 지금 그게 아니죠. 빠르게 그리자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빠르게 그리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 절대값이 0 되는 값을 찍어요. 각각의 절대값이 0 되는 값이 하나가 1이고요. 하나가 2고요. 하나가 100입니다. 자, 이렇게 세 점을 찍고 거기에서 y값을 다 찾아봐요. 자, 1을 대입하면 1, 1, 1 집어넣으면 뭔가 y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2, 2, 2 집어넣어도 뭔가 y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0, 100, 100 집어넣어도 뭔가 y값이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그 세 점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무조건 하고.
자, 이게 꺾인 점입니다, 다. 근데 그러면 요 100의 오른쪽과 1의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림 형태에서 여기 옆에 있는 직선보다 더 기울기를 높게 잡아서 그리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요. 아까 꺾인 직선보다 기울기를 높게 잡아서 그리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계속 뻗어가요, 끝까지 위로. 자, 이렇게 해서 빨리 그린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징은요, 반드시 덧셈으로만 연결돼야 되고 절대값 안엔 1차식만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이런 함수는요,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꺾이는 점 세 군데 중에서 가운데 있는 값 얼마야? 2죠.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운데라고 하면 오해를 할까 봐요. 즉 1하고 100의 가운데, 선생님 50이나 51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꺾이는 점 그 숫자 중에 중간에 있는 애. 이해 가세요? 이게 말하기가 참 뭐한데. 그곳에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걸 이 그래프의 특징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옆에는 조금 달라요. 어디가 다르면 사이가 마이너스가 껴있어, 이제는. 그럼 아까와 같은 저런 어떤 포물선, 꺾인 포물선의 형태가 나오지 않거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 1하고 2하고 100이 있어요. 아까처럼 값을 넣겠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값이 나와요. 자, 얼마인지 선생님은 확인하지 않을게요. 그럼 솔직히 그래프도 지금은 좀 부정확한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또 어딘가 y값이 나오겠죠. 또 마찬가지요. 100을 집어넣어봐. 100 집어넣으면 y값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y값은 직접 다 구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무조건 형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y값은 직접 넣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점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문제는 100의 오른쪽과 1의 왼쪽이거든. 지금은 이게 아까처럼 포물선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다는 거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101 있잖아. 101. 네? 101을 갖다가 또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 101 넣어봐. 그러면 아까 넣었던 100에서의 y값 있잖아. 그 y값보다 101을 넣었을 때 y값이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세요. 내 말 이해가? 무슨 말인가? 만약에 아까 100을 넣었어. 여기다 100 넣으면 얼마 나와? 실제 해봐. 응? 100 넣으면 여기 99고 98이고 0이잖아. 그럼 합치면 얼마야? 197 나오죠? 197? 근데 101 넣었어 이제. 101 넣으면 100 되고 여기 101 넣으면 99 되나? 응. 101 넣으면 여기 1 되죠. 빼기 1. 얼마야? 199, 198 나오지. 그럼 아까보다 1 크잖아. 그럼 결국 아까 y값보단 101 넣었을 때가 1 크니까 위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위쪽으로 가면 돼. 만약에 작게 나오면 아래쪽으로 가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 같은 걸 넣어보라고. 0을 넣었을 때 아까 1을 넣어서 나온 y값보다 0 넣었을 때가 더 작으냐 크냐만 보고 뭐 작으면 밑으로 가면 되고 크면 위로 가면 되고. 이해 가시나요? 뭐 같으면 옆으로 가면 되고. 자, 이거는 양쪽 범위는 숫자를 넣어보고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라도 안 하면요 절대로 이 그래프는 범위를 다 나눠야 되거든. 굉장히 오래 걸려.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인데, 자, 이 유형은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그렸던 유형이에요, 실제로. 자,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 범위 나누지 않겠어요. 나눠서도 충분히 그릴 수 있겠지만 빠른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얘는 A가 양수일 때 하고 A가 음수일 때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뭐 교재도 써있지만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꼭지점이 B, C가 됩니다. 어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B, C에 따라 다르겠지. 자, B, C가 꼭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V자 그래프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자, A가 음수가 되면요 마찬가지야. B, C라는 점을 찍고 그 점을 꼭지점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V자가 돼요. 반대로. 뭐랑 비슷하지 이거? 우리 그거랑 비슷하잖아. 2차 함수. 그죠? 꼭지점 찍고 A에 따라서 방향 바뀌고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A가 2였을 때 이렇다면 A가 3으로 커지잖아? 그럼 폭이 더 좁아져요. 이 V자가 폭이 더 좁아져. 포물선은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 이 V자가 더
아래로 좁아지게 됩니다. 폭이. 뭐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아하, 포물선과 비슷하게 외우면 되겠구나. 잘 외워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참고로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살짝 바뀌어진 게요. 교재엔 안 써져 있지만 y는 a 절대값 x-b 하고요. 1차식이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거는 뭐 지금 뭐 유형을 정확하게 이걸 말하긴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 범위를 나눠서 그려야 됩니다.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 게 원래 정확해요. 그런데 그냥 차이점, 요거하고 차이점 하나만 잠시 얘기하면요. 얘는 보면 x는 b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이뤄요. 이 각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벌어진 각이. 얘도 마찬가지야. x는 b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벌어져 있지만 얘는 분명히 b에서 꺾이는 건 맞습니다. 알겠죠? b에서 꺾이는 건 맞고 각도가 틀려져요. 얘 때문에. 범위를 나누면서 1차식이 영향을 끼치거든. 그래서 이 각도가 이렇다가 이 각도는 이렇다가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각도가. 이게 두 개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건 비대칭 형태다라는 것만 좀 고민해 두시고 실제 그림은 여러분은 범위를 나누셔야 돼. 네. 자, 이제 이 7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이제 문제 연습을 합니다. 자, 절대값 붙은 그래프의 특수한 유형을 빠르게 그리는 방법. 자, 첫 번째. 자, 이 식을 그려랍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나요? 자, 이 대답엔 yes죠. x에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그게 아니죠.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x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함정적으로 이렇게 냈을 때 또 혼돈할 수 있어요. 자, 이건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가 맞아요. 자, 어떻게 한다고?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는 빠른 방법 뭐라고요? 절대값을 지운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알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x절편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쉽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y축의 왼쪽은 지우고요. 오른쪽만 남겨서 걔를 y축에 대칭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거랑 합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 두 번 보면 외워지겠다. 그지? 자, 두 번째는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마찬가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 x축 아래쪽은 지웁니다. 그죠? 그리고 x축 위쪽에 있는 애만 x축에 대칭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있었던 애하고 합쳐요.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가 답이 돼요.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xy에 모두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입니다. 맞죠? 여기다 절대값 넣어도 된다 했어요. 그럼 결국 마찬가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우선 그려서 1사분면만, 즉 나머지 사분면 다 지워요. 2사분면도 지우고 3, 4, 4, 4 다 지워. 결국 남는 건 요거밖에 없죠. 요거. 그럼 얘를 갖다가 사방에 대칭하니까 어떻게? x축에도 대칭하고 이 두 개를 같이 y축에 대칭해버려요.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 전체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축의 아래 부분에 있는 애만 위로 접어서 꺾어 올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접어 올렸으니까 없어진 거지. 꺾어서 접어 올려. 그래서 위에 있던 애하고 합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절대값이 여러 개 덧셈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안에가 전부 다 1차식으로 아까 했었던 유형이에요. 자, 이거를 빨리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이 0 되는 값을 다 찍어요. 결국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해서 뭐 10까지 찍히겠죠. 그리고 그때마다의 y값을 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1일 때 x에다가 1을 전부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1을 넣으면 y값이 어딘가 나오겠죠. 2 넣으면 또 y값이 나와요. 3 넣으면 y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점을
다 이렇게 꺾은 선으로 연결하라고 했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또 4에서 나오는 애도 또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언제 최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가운데에서.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건 절대값이 3개 있었거든. 그지? 3개라면 가운데가 하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건 잘 보니까 절대값이 10개거든? 그러면 10번이 꺾이는데 꺾이는 지점 중에 가운데가 2개지요. 맞지? 어떤 2개야? 5하고 6이 되겠네. 그잖아. 좀 멀리 찍을까 이거를? 10을? 10이 여기 있고 여기 5하고 6이 있는데요. 5하고 6이 둘 다 가운데야. 그럼 어디가 더 낮은지를 지금은 그냥은 알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값이 이렇게 1차식이고 덧셈으로만 연결되면요. 5일 때와 6일 때가 같은 값이 나와요. 이건 직접 값을 넣어봐도 돼요. 같은 값이 나와서 결국은 자, 그래프가 지금 꺾인 선이 조금 이상한데 요렇게 꺾여서 요렇게 꺾여서 요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꺾여 나가요. 이해 가시겠어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1 옆에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야. 하나로 그냥 직선이. 마찬가지 10 옆에서도 마지막 한번 꺾이고 그 다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5나 6에서 같은 값이 나오고요. 당연히 뭐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서 다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5, 6 사이에서. 그지? 5, 6을 포함한.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쳐서요. 뭐 어딘가에다 개수 하나를 썼어. 2라고.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뭔가 달라지면은 5나 6 중에 더 작은 값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안전하게 해서는 어떻게 할까? 짝수의 절대값이 있을 땐 가운데에 있는 두 값을 다 넣어봐서 5나 6 중에 더 작은 데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둘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됐죠? 네. 자, 다음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딱 보자마자 어떤 우리가 배웠던 특징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먼저 이걸 찾아야 돼요.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특수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인가? 뭘까요? 자, 이거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거라고 꼭 봐야 됩니다. 이걸 안에 걸 먼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식 전체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우리가 배웠죠? y는 그 식 전체에 붙은 요 양쪽 끝에 걸 지우면 요걸 그린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절대값 fx야. 그치? 그러면 안에 것만 그린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지고 나면 X축 밑에 것만 위로 접어 올리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걸 그리는데 주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위에 건 잠시 잊어버리고, 자, 이건 또다시 우리가 배운 어떤 유형에 해당됐죠? 그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절대값이 덧셈으로만 연결된다면 어떤 꺾인 포물선 형태가 되겠지만, 얘는 마이너스로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꺾인 점만 찾아내자는 얘기지, 우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꺾인 점이 마이너스 2하고 3에서 꺾입니다. 그럼 각 넣어봐요. 마이너스 2 넣어봐요. x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꺾인 점은 어디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네, 좌표는 생략할게요. 개형만 봅니다. 뭐 좌표 평면, y축도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원래는. 그 다음 3을 또 넣어요. x에다 3 넣으면 얼마? 5 나오네요. 그지? y좌표가 플러스 5가 나와. 그럼 어떻게 했어? 그 점은 일단 연결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3의 오른쪽과 이 마이너스 2의 왼쪽 상황은 값을 하나 넣어봅니다. 꼭. 자, 4 넣어봐요. 4. 어떻게 되나? 자, 4 넣고 4는 얼마입니까? 5 나오네. 그럼 아까도 5였는데 지금도 5잖아. 그럼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아하, 옆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계속해서. 마찬가지요. 뭐 마이너스 3 같은 거 하나 넣어보세요. 옆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아까 넣었던 마이너스 2 넣었던 y값 마이너스 5와 같은 값이 나오네요. 또. 그럼 결국 여기서도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는 얘기가, 그래프가. 됐죠? 자, 이래서 요 그래프를 지금 다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한다고? X축에, 그지? 아래에 있는 부분만 접어 올리면 원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거 접어 올리면 어떻게 돼? 결국 얘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접어 올리면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죠? 얘를 밑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그럼 결국 얘는 없어지겠네, 또. 그지? 꺾어서 올렸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다음 문제. 자, 이제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절대값, 특수한 절대값의 형태의 문제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x에만 절대값, y에만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한 번씩 보세요. 응?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그리나요? 그럼 당연히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뭐 더 특수하게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마다 테크닉이.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보편적으로 많이 특수화됐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그 이외의 건 다 일반적으로 범위를 나눕니다. 자, 이것도 범위를 나눠보세요. 자, 요거 그래프 범위를 나누면 어떻게 두 개로 나뉘겠네, 그지? 어떻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그죠?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하면은 여기가 8x-1 나오고요. 여기가 2x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1을 기준으로 그려야 됩니다. 1을 기준으로 8x-1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어떻게 돼? 8x만 기울기가 너무 크다, 그지? 자, 8x-1이니까 여기 지나면서 위로 많이 올라가겠죠? 좀 그림이 좀 그렇네. 근데 이 그래프를 다 그리니까 여기만 그려야 되니까, 그지? 여기만 그리려면 어때? 이쪽만 살리고 1의 왼쪽은 다 지우셔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도 2x 플러스 5도. 그러면 여기 뭐 어딘가 5를 지나면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요. 5를 지나면서 올라가는데 아까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1로 올라갈까, 1로 올라갈까, 어디로 올라갈까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1 넣으면 7 나오지. 그죠? 여기다 1 넣어봐. 7 나오지. 1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그지? 뭐 아니면 0.9를 넣는다고 생각하든가. 그러면 결국 7의 값에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럼 아까 여기가 1,7이었거든. 그러면 아하, 이 왼쪽 그래프도 결국 여기를 지나는 2x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자, 됐죠?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값 그래프가. 그래서 좀 혼돈될까봐 다시 한번. 자, 이 그래프를 다 그린 결과가 2x 플러스 5로 그려지다가 1을 지나면서는 8x 빼기 1로 그려져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옆에 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식은 똑같은데,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하고 있느냐? 잘 한번 보세요.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또 나누겠죠? 그리고서 얘도 빨리 정리하면 5x 빼기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와요. 자, 이것도 한번 빨리 그려보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 5x 빼기 1 하면 마찬가지.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올라가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 1의 왼쪽은 지워놓고 1에서 이렇게만 그린 다음 얘는 마찬가지 내려오겠죠. 이제 기울기 음수잖아. 내려오는데 아까 그 지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예요. 꼭 지납니다. 왜? 넣어봐. 1 넣으면 6, 4 나오고 1 넣으면 4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 겸도 되고요. 또 하나는 둘 중에 1대1 대응이 되는 건 어떤 건가요? 한번 파악해 봅니다. 1대1 대응 예전 거 기억 되살려봐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빠른 방법은? 그지? 뭐 굳이 방법을 몰라도 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을 두 개 그려봤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됐죠? 자,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선생님이 한글로 써야 되는데 빨리 썼어요. 될 수 없고요.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왜 이걸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하나 다룰 때요. 이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잘 파악 못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문제가 그 밑에 문제입니다. 자, fx가요. a 절대값 x-1 플러스 2a-1x 마이너스 3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그냥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그래프도 못 그리잖아. 이 그래프 A가 있어서 못 그려요. 제대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걸 지금 잠깐 그림도 연습할 겸 해서 한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로 살짝 갑니다.
얘는 왜 1대1 대응이 되고 얘는 안 됐을까? 그 이유는요. 자, 요 칠판에서 찾아보세요.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기울기에 있습니다. 기울기. 눈치챈 친구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어때야 1대1 대응이라고? 어떠면 안 된다고? 잘 보세요. 이해를 해봐. y값이 같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아하.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 안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치? 이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올라가다 내려가도 안 돼 어차피. 하지만 올라가다 올라간 거나 또는 둘 다 음수가 되면 뭐 내려가다 내려갈 거 아니야. 이런 1대1 대응이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fx식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서 써봅니다. 절대값이니까 범위 나눠야 되겠지?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절대값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빨리 쓰면 3a-1x가 되고요. 조금 뒤에다 쓰자.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a-1x가 되고요. 플러스 a 빼기 3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래프는 못 그려요, 지금 실제로. 못 그리지만, 아하, 1을 기준으로, 그지? 1을 기준으로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이 어때야 된다고?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기울기 값이 같은 부호여야 된다. 같은 부호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얘하고 얘가 같은 부호다. 그죠? 맞아요. 곱해서 양수다란 개념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혹시 눈대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남겨둘게요. 네. 자, 이제 새로운 함수입니다. 절대값은 끝났어요. 자,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 일반적인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가우스라는 건 여러분들 방정식, 부등식 할 때 이미 나왔잖아, 그지? 그때 방정식 해법, 부등식 해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우스 다루는 방법은 범위 나누는 거였어요. 그걸 먼저 가장 알아야 돼요. 자, 범위를 나눠서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그림도 그립니다. 됐죠? 자, 특성은 좀 이따 하고. 자, 한번 범위 나누는 테크닉을 먼저 하나 가볍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친구가 꽤 많더라고요. 가우스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뭐가 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가 들어있어 그냥. 그럴 때 그것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해요? 자, 기억하세요. 요 A라는 놈을 정수 단위로 잘라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나눠? 정수 단위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A가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 이런 식이에요. 뭐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 왜 등을 이쪽에 넣을까요? 어렵지 않잖아. 왜? A가 1일 때 가우스 A가 1 나오잖아. 이 값이 1 나오잖아. 1. 뭐 1점 얼마에도 1 나오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가우스 A 값은 1이 나온다는 거야. 이때마다 가우스 A 값은 0이 나온다는 얘기고 값이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A가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자, 범위 나누는 테크닉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y는 가우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린 범위를 먼저 나눠보자는 얘기야, 선생님은.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 안에 있는 게 a야, 지금 현재, 그지? 그러면 a 범위, 즉 x제곱의 범위를 어떻게 정수 단위로 자르자. 예를 들어서 금방 했던 것처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해 가겠어요? 마찬가지, 뭐 하나 더 써볼까? x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야 돼. 그러면 요 경우에 이 값은 얼마 나와? 0 나오겠죠? 요 경우에 이 값은 1 나올 거고 요 경우 값은 2 나올 거고.
만약에 음수 쪽이 되나? x제곱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그지? 어차피 제곱이 양수니까. 그럼 이 아래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뭐 써나가면 되겠네요. 굳이 범위를 나누자면 계속 이렇게 나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예.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해. 이건 x제곱의 범위고요. 얘를 갖다가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얘 x 범위 바꾸면 어떻게 되나? 제곱이 0과 1 사이다 그러면 x는 어디 있겠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 부등식을 푼다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들 그냥 실수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지? 제곱에서 1 안 넘는 수는 이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야. 뭐 얘도 마찬가지죠. 제곱에서 1과 2 사이에 있으려면 x는 어때요? x가 바로 1과 2 사이일 수도 있지만 또는입니다. 내가 쌤이 좀 또는 1보다 참 2가 아니라 루트 2죠. 이렇게 또는 어디 있어? 음수일 수도 있죠. 얘가 지금 잘 보면 어떤 음수? 어떤 음수일까? 마이너스 루트 2에서 x가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죠. 이런 식으로. 요건 어떻게 될까? x범위가? 제곱이 2, 3 사이에 있으려면 원래 수가 양수라면 루트 2에서 루트 3 사이에 있겠죠?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 있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옮기면 자,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x범위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돼요? y는 0이 되잖아. 0. 맞죠? 가우스 x제곱이 0 되잖아. 그러면 y는 0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 사이에서.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두 군데 빵꾸 뚫리겠네. 됐네. 그 다음 x범위부터 체크합니다. 항상 1부터 루트 2야. 자, 그러면 1이 여기고 루트 2는 뭐 그 옆에 대충 좀 옆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루트 2야. 응? 마찬가지 마이너스 루트 1은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그 사이, 요 사이하고 요 사이에선 1 나온다는 얘기죠. y가.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y는 1 그래프가 요 사이에서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높이가 1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1 등호 들어가니까 색칠하고 빵꾸 뚫리고 색칠하고 빵꾸 뚫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범위에 맞게. 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요 옆에 루트 3이 있고요. 요 옆에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어서 그때는 값이 2거든. 그 y는 2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만 그려? 그 범위만 그릴 거 아니야. 그 범위만. 그치? 해당되는 범위만. 그래서 뭐 요 높이는 굳이 표시하자면 2가 되겠고요. 그래프에서 여긴 색칠되고 여긴 빵꾸 뚫리죠. 등호가. 여긴 색칠되고 여긴 빵꾸 뚫리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황당하겠지만 자주 보고 좀 연습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꼭 알고 계시고, 자, 조금 빨리 그리는 거 가볼게요. 자, 옆에 선생님 미리 좀 그려놨어요. 자, 우리가 그릴 건 가우스 x제곱이거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래프를 우선 그려놨습니다. 안에 있는 그래프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빨리 그리냐면 가우스 붙인 건 이 그래프를 정수 단위로 y값을 잘라요. 우선 1, 2, 3 이런 식으로. 자, 왜 자르냐? 어차피 이 값은 정수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그죠? y는 정수야 무조건. 생각해봐. 이게 가우스니까. x가 뭐든. 결국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치역이 정수예요. 무조건. 그러면 분명히 빨간색 선 중에 어딘가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자, 거기만 찾으면 돼요. 자, 해봅니다. 자, x가 여기가 1인데 지금 x가 1이고 2에서는 뭐가 나와? x값이 루트 2가 나오겠죠? y가 2니까.
y가 2니까. 여긴 루트 3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여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x가 여기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x가 여기 있다면 x제곱의 값은 여기 나오겠죠? 근데 그 x제곱에다 가우스를 붙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 y값이 대충 0. 얼마잖아. 그지? y값이 0. 얼마니까 그 값의 가우스는 0이 되겠죠. x가 약간 옆에 0.9야? 그 y값은 여기겠죠? x제곱의 값이 여기인데 그 값에 가우스를 붙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또 0. 얼마 또 가우스 붙여봤자 0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찍히겠죠. 결국 여기 있는 y값들은 전부 다 가우스 붙이면 0 나오겠네? 그럼 여기 있는 y값은 y값이 여기 있으면 이게 y거든 지금. x제곱이 y예요. y값이 여기 있으면 거기다 가우스 붙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1. 얼마의 값들이니까 이게 1. 얼마잖아 다. 그러면 다 전부 1 나오겠죠? 맞잖아. 마찬가지 여긴 2. 얼마의 값이거든 다 2. 얼마? 2. 얼마의 가우스 붙여버리면 2 나오겠죠? 이런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결국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1. 얼마니까 1 될 거고 여긴 2. 얼마니까 2 될 거고 그죠? 여기서 조금 등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등호 1이면 어떻게 돼요? x에 1 넣으면 1 나오잖아. 결국 여기는 포함돼야 되니까 여긴 빠져야 되겠고요. 생각해 보세요. 루트이면은 x가 루트이면 이건 2 나오잖아. 결국 루트에서 2가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긴 빠져야 되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빠지고 여긴 들어가겠네. 빠지고 여긴 들어가고.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씩 따지면서 직접 그래프로 옮겨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그래프 하나 더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 가우스 그래프를 그려라가 문제예요. 빠른 방법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했었던. 안 돼요. 아까는요. 가우스 안에 뭔가 함수가 들어있어서 그지? 전체로. 그래서 이 fx를 그린 후에 y값에서 가우스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저 범위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 x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x의 범위를 정수 단위로 잘라야 되겠네요.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쓸까? 2에서 3까지. 뭐 음수 쪽도 마찬가지고요. 양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잘라야 돼. 그럼 이때는 값이 얼마 나와? 이 값이 x가 0과 1 사이니까 0 나오잖아. 그럼 이때는 그냥 식이 x가 되겠죠? 이게 0 되니까 전체가. x가 1과 2 사이면 얘는 1 되니까 식은 x-1 되겠죠. 그냥. 이때는 x-2가 되겠죠. 뭐 계속 써도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식 정리가 된 그래프가 문제가 준 y 그래프죠. 자, 이렇게 범위 나눈 후에 얘를 이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자, 어떻게요? y는 x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만 그려라 이런 얘기지. 그럼 0과 1 사이만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정도만 되겠죠? 여기가 1이 돼서 근데 0은 들어가고 1은 빠집니다. 이렇게 됐네요. 결국 점선은 없는 거예요. 그지? 0과 1 사이만 그렸어요. 이건 없는 거야 실제로. 자, 그 다음 y는 x-1을 그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만 그려? 1과 2 사이만 그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 1과 2 사이만 그려라. 그래서 결국 1은 포함이 되고 2에서는 이렇게 잘리겠네. 그지? 등호 없으니까. 됐죠? 마찬가지 밑에 것도 y는 x-2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2부터 3까지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결국 여기만 그려지겠네. 여긴 들어가고 여긴 빠지겠죠. 등호 관계상.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음수 쪽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가우스는요. 실제로 수능에서 세지 못할 정도로 나온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호하고 많이 친숙해져야 돼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수능 모의고사에 가우스 안 나온다면 가짜야. 그래서 잘 이 성질과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잘 익히셔서 가우스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